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몇 명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중국 그 일정을 많이 물어보시고 도깨비처럼 이 용병은 시합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면은 또 감독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을 하고 일단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는 감독이 네네.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네, 질문을 2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툭 던져놓고 이제 네.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이제 그 송태곤 감독이랑 좀 이야기를 했을 때요. 쫙 그 중국 용병 선수들의 스케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팀이 올라가면 뭐 포스코 캠텍의 용병이 일정이 어떻게 돼서 막 저쪽고 저쪽에서 명장이구나 했는데 그 일정이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포스코 캠텍팀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용병이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잘은 모르는데. 설레발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그 일정 때문에 못 오는 걸로 네. 알고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이 더 어떻게 보면 두 판 중에 한 판이긴 하지만 루미치안 선수가 계속 나오는 부강이 진짜 힘들다고 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명장이구나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 뭐 기사 같은 거 뜨면 좀 믿어야 되는데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그걸 안 믿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둘 때 루민치안 선수가 끝나면 바로 그날 뭐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중국 갑조리그가 있는데 뭐 막 그래갖고 이게 너무 바빠서 도저히 뭐 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왕천식 선수도 그러겠지 하면서 그냥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오면은 오고 뭐 한 판만 두고 뭐 가던지 그러니까 거의 시즌 내내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오더를 처음에 받았는데 왕창희 선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서 그때 이제 효진한테 이제 권재 감독에 전화해서 어떻게 뭐 된 거냐 했더니 이제 팀에서 후보로 빠져 있어서 뭐 출전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갖고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정보가 너무 없었네 하면서 그 판을 뒀어요. 두고 갔다는 거를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가갖고 또 다음날 시합을 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말이 되라고 생각해갖고 이건 기사가 잘못 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오더를 짜는데 높은 확률로 왕천 씨가 한국에 있을 테니까 그걸 생각해서 오더를 짰는데 뭐 꼭 오더 때문에 이거 지고는 아니지만 감독으로서 참 준비를 좀 못했다 그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명장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제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승자 인터뷰했을 때 해맑게 웃으면서 아마 왕천식 선수는 못 온다고 알고 있다. 물론 포스코 캠텍 센 팀이지만 네. 용병이 같이 못 오는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오더 나오자마자 뭐 여기저기 연락 취하고 엄청 동분서주했었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첩보 작전도 아니었네요. 그냥 원래 오는 건데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내막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왕천식 선수가 뭐 시합이 있다고만 듣고 뭐 일이 있다 이러고 무슨 시합인지도 묻지도 않거든요. 아침에 봤는데 저를 막 때리는 느낌이고 두 번째 날도 저를 약간 매우 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이렇게 좀 묻어난 게 정신 건강에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왕천식 선수를 그 전에 시합을 하고 좀 일정을 바꾼 면은 있죠. 잡아두기 위해서 제가 뭐 그 왕천식 선수 얘기도 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뒤를 봐요. 품경이랑 이제 처음 경기를 하는데 약간 오더를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하고 딱 붙였어요. 그래서 주장끼리, 2장끼리, 3장끼리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2대1 정도는 최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강지수 선수하고 우리 조승아 선수가 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처럼 바둑이 유리하네, 잘 되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막판에 이게 바둑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맨 끝에 가서 역전이 됐거든요. 역전돼서 결국 반집을 졌는데 지금 딱 보면은 그 판을 이겼으면 저희가 상승세를 탔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져서 조승환 선수가 약간 하락세를 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풍격을 좀 깔고 갔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지고 그 다음에 또 후반한테 지고 만만치 않구나. 까라라떼 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까라떼 팀인데 만만치 않구나.
아까 뭐 한 3팀 깔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런 네. 6위가 목표였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네. 기본 5위는 되어 있다. 딱 팀을 보고 5위는 기본이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선수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아 그렇네요. 6위 했으니까 5위였던 품격이 아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품격이 5위로 아래였죠. 딱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경기를 지면서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를 느끼고 조승환 선수는 금판을 쥐고 조금 하락세를 타고 이렇게 됐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이제 김채영 선수하고 최정 선수를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하는 걸로 제가 오더를 냈는데 그게 이제 최악의 오더가 되지 않았나. 그 이후로 김채영 선수가 쭉 이제 내리막을 이제 가서 이제 컨디션 난조도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팀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좀 결국 자, 김채영 선수 대 최정 선수. 자, 양 팀의 무게감을 한껏 짊어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한방 승부이기 때문에 그냥 중반 전투력에서 김채영 선수가 과연 최정 선수의 파워를 견뎌낼 수 있을지. 딱히 여기를 이렇게 뒀다면 100이 이겼다 싶은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김채영 선수가 준비해온 대로 그 흐름을 만들어 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이제 좀 강하게 선택을 못했던 것이 아쉬운 한판입니다. 1년이 넘도록 이어졌던 김채영 선수의 연승 최정 선수 앞에서 가로막혔고요. SG 골프팀 정말 중요한 이 일전에서 에이스 결정전과도 같은 이 승부에서 결국 최정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3대0을 이길 것 같은데 2대1 나오고 이건 불리한데 그래도 2대1 나오고 계속 그러긴 하더라고요. 운이 사실 좀 많이 따르긴 했고요. 오더 하면 이제 제가 사실 제일 그 아픔이 있는데 뭐 저희는 최악의 오더는 역시 챔피언 결정전이었고 이거는 뭐 심지어는 게시판에서 뭐 머리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 어떻게 그 멤버를 갖고서 한 판도 못 이기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오더를 잘못 낸 게 맞고요. 핑계를 대자면 역시 누이나이 웨이 선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 아까 송태곤 감독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 루이나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진짜 모든 곳에다 다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뭐 우리 권효진 감독한테도 연락했었고. 저한테 연락 안 하셨잖아요. 차마. 아니 직접 물어보는 데 거를 왜? 제가 그러니까요. 대답을 해줄 용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SG는 처음부터 좀 비우고 마음 비우고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 혼자서 설마 챔피언 결정전인데 안 나오겠냐. 그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러다가 오더가 그냥 뒤죽박죽이 됐고, 그러니까 1차전이 사실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2차전 때는 뭐 좀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초보 감독인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규리그 때는. 그런데 챔피언 결정 딱 치르고 나면서, 역시 초보 감독 티를 제가 벗지를 못하는구나. 선수들한테도 솔직히 좀 미안하고, 많은 팬들도 챔피언 결정전을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약간 허무하게 끝이 났잖아요. 팀의 에이스 김다영 선수가 최정 선수랑 1, 2차전 전부 만났잖아요. 네. 누가 봐도 뭐 김다영 선수 물론 뛰어나지만 네. 그 오더 자체는 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차전 때는 솔직히 그 제가 인터뷰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김다영 최정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건 그래서 붙이려고 한 거고, 근데 루이나이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누이나이 아니면 최정 둘 중에 한 명은 누군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리고 김다영 선수가 이제 물론 상대 전적은 밀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팀 에이스인데 그거 뭐 대놓고 피할 필요 있냐? 우리가 정규리그 우승팀인데. 그리고 사실 또 1차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한 끝에 그렇게 오더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최정 선수를 피했으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겠죠. 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2차전을 하게 되니까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었던 데다가 선수들도 좀 많이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오더는 다 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냈는데 그날 2차전만 처음으로 선수들과 의논을 했어요. 2차전 오더만. 예, 원하는 대로 나가자. 우리 이렇게 된 마당에. 전 2차전에도 누이나이 선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한번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자신 있는 대로 나가자, 서로.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나간 건데 저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최정 선수는 무조건 이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 선수가 두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판에 바꿨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왜 물어본 그리고 거예요?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악몽을 꿨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이현욱 감독이 그 좀 역시 초보 감독인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죠? 아니 정규 시즌에서 SG가 유일하게 2패한 팀이거든요. 네. 아, 그 말씀 하셔서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팀에서 악몽을 꾼 건 인제팀이었어요. 저희 개막전이셨죠, 저희 팀에서. 인제 가서 완봉승 하셨죠. 저희 인제 가서 울고 왔거든요, 저희. 아니 그래서 저는 이현욱 감독이 좀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저한테 좀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자문을 좀 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그 정규리그 때 워낙 쉽게 우승을 하다 보니까 좀 기고만장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첫 판을 졌을 때라도 연락을 주세요. 아니 알고 보면 1년 차 하시잖아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오더를 좀 잘못 짠 것 같다라는 말밖에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좀 이건 좀 잘 짠 것 같다. 있을까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4라운드 4경기였나요? 제가 그 마법의 질문지를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 꺼내는 거예요? 그 경기 후반 건설엔 좀 미안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SG 골프와 경기 후반 건설의 4라운드 4경기를 보면 그 상대 전적이 13대 3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SG 골프가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때 루이 선수와 김혜민 선수, 최정 선수와 문도원 선수, 송혜령 선수와 김은선 선수였는데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 저희가 오더. 네. 잘 짰잖아요. 근데 오더는 저희가 잘 짰다고 생각하는 오더에서 진 게 많았어요. 처음에 개막전 때도 저희가 1대1로 졌거든요. 루이나이오이 선수가 김희 선수에게 대마를 다 잡히면서 그때 속기로 이제 출전하셨는데 그 바둑을 두고 이제 좀 좋았던 내용이었는데 역전패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바로 하시는 말씀이 감독님 저 다음부터는 장고로 보내주세요. 제발.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계속 1시간짜리 대국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고 모든 대회를 1시간에 맞춰 있어서 속기로 두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도 굉장히 좋은 오더였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서귀포와 둘 때 오정화 선수에게 그 최정 선수가 한 편 잡힌 적이 있어요. 주장전에서. 그 오더도 잘 짰다고 생각했는데 졌고 그래서 3대 0이었는데. 네. 최상환 선수가 이겼어서. 네, 저희가 그 바둑을 이제 끝나면 보통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일찍 귀가를 하는데 그날은 그 선수들이 발을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늦게까지 뭔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서귀포에게 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오더가 잘 짜여졌다고 해서 당연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 동감인 게 그 방금 말씀하신 오더는 저희 팀이 원하는 오더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팀은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짜여가지고 저는 이제 먼저 물어봐야 누구랑 두고 싶냐 그랬을 때 김희민 선수가 나는 루이 사번님 두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러면 1번 나오니까 붙여줄게. 그 운동 선수가 최정 선수를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부가 있겠다. 저희는 딱 보고는 아 대만족이다. 결과는 물론 안 좋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더가 만족스럽다고 해도 결과가 딱 이어지는 건 잘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긴 이게 그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아도 괜히 막 두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왠지 자신 있을 것 같고. 저도 맨날 지면서 이세돌 선수랑 두고 싶은데 5승 20패거든요. 귀 아파. 이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지금 뭐 워낙 성적이 좋았던 팀들의 오더는 굉장히 미묘하고 되게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안영준 코치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시작 선수 뽑을 때부터 하루하루 오더할 때부터 안 코치랑 같이 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초반에 굉장히 머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야, 잘 짰다. 가자. 그리고 오더 나오면 항상 만족스러웠어요. 야, 진짜 됐어. 왔어.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늘 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오더는 중요하지 않았던 게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이미 탈락을 했고 저희는 허서연 선수를 너무 살렸어야 됐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마지막엔 진짜 마음을 비우고 허서연 선수가 박지현 선수랑 붙었고 루이 선수랑 붙었고 그냥 다 붙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오히려 이기면서 이제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더의 그런 미묘한 차이도 있긴 하지만 약간 여자 리그는 그런 전반적인 기운이나 운이나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세를 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전반기 때 완전 기세 타서 올라가다가 딱 그 SG하고 최정하고 딱 그 두는 판에서 최정이 분명히 2장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내보냈거든요. 아니 뭐 상대 전적이 안 좋아도 김채영이 확실히 페이스가 올라갔고 또 내용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딱 내보냈는데 바둑도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을 지면서 갑자기 기세가 확 꺾이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특히 그때 25연승 중이었잖아요. 네. 뭐 거의 한국 신기록, 제가 알기로는 이창호 사원님의 그 30연승 신기록인 걸로 아는데 한국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 다 잃었어요. 제가 저격했나요? 어떻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김채영 선수랑 최정 선수가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여러 차례 얘기를 노래를 했었거든요. 부르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한테 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하얀 곡선을 그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근데 뭐 그 결과를 떠나서 많은 바둑 팬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대결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감독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재밌었어요. 아팠어요. 그렇죠. 김채영 선수 누가 지켜주죠? 좀 관전을 하시면서 검토실에 계시면서 뒷목 잡은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제? 가장 세게 뒷목 잡은 순간을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저는 뭐 센 거보다도 일단 처음 맡아가지고 개막전이 사실 제일 많이 떨렸어요. 개막전을 우리 품격팀하고 두었는데 솔직히 품격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다 까고 가. 예. 한번 까고 가보자. 그래서 저희 팀은 몇인지. 그래서 전력이 세지 않다고 봤어요. 근데 물론 송 감독이 진짜 용병수에 뛰어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제 1차전 때 오더는 제가 좀 기대한 대로 오더가 나왔는데 이슬아 선수가 이제 우리 강지수 선수죠. 사실 강지수 선수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강지수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바둑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선수들이 와서 감독님 앞으로 여자 리그 계속 보시면 이런 일 많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이민진 선수가 그 팀의 주장이죠. 박지현 선수를 이겨주면서 사실 그거는 좀 불리하다고 봤는데 저희 팀 입장에서는 그때가 제일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정규리그에서는. 그리고 그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끝나고도. 네. 역시 이민진 선수 노련합니다. 이런 노련함까지 포함해서 이현욱 감독이 3명의 선수들의 전력이 고루고루 분포돼 있다라고 했던 말이 와닿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 하면 약간 느낌이 이겨야 할 승부에서 이겨줄 줄 아는 큰 승부에 강하죠?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이민진 선수가 이김으로써 거북선 노래로 장식을 합니다. 자, 속기 대결에서는 여수 거북선이 먼저 패점을 안았지만 바로 따라잡으면서 결국 2대1로 팀 승리를 거둡니다. 이민진 선수가 잠시 실수했을 때 이현욱 감독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저도 그때가 기억에 남는 게 분명히 박지현 선수가 바둑이 불리해요. 나중에 불리한데 뭔가 조금 이민진 선수가 당하니까 바로 검토실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개괄 해봐도 어차피 역전이 안 되어갖고 졌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현욱 감독이 갑자기 오더니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갈구는 것도 아니고 역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강지수 선수가 김다영 선수한테 거의 말도 안 되는 바둑을 대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2라운드 첫 번째 이제 한 바퀴 순서 돌아왔고 그때 진짜 충격이 컸고 사실 백이 이쪽에 교환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쪽만 하나 집어놨다면은 이 바둑은 백이 지는 게 없는 정도의 형세였는데 네. 지금은 이쪽에 백도를 잡으면서
일단 흙집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워낙 미세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계속 역전을 대역전을 거듭하는 순간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수 거북선은 승리를 따냅니다. 저희 팀 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버텨갖고 전반기를 이제 반타작을 마무리해갖고 대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딱 지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SG고 포스코고 뭐 이런 순번이라서 도저히 이거는 흐름을 너무 그냥 꺾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고 충격이 컸는데, 사실 SG한테 자체 팀 전력도 약한데 루이나이 구단도 와갖고 거의 뭐 오더도 잘못 나온 것 같고 그냥 이길 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되게 운 좋게 이겨서 좀 다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 충남 SG 골프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경기 1대1 상황이었는데요. 이영주 선수가 루이나이 웨이 선수를 잡게 됐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첫 골을 뚫은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강가에게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확정 지어줬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팀이 잘 하고 있었는데 품격이랑 단골 멤버인데. 2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팀이 이제 하얀 곡선이었는데 이제 조승환 선수의 바둑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포스코의 그 조혜연 선수랑 두고 있었는데 바둑이 일찌감치 너무 좋고 뭐 이렇게 역전당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둑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그 바둑을 보지 않고 다른 바둑을 보다가 몇 집 차이 났지 하고 딱 봤는데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귀포 70리의 대결, 포항 포스코 캠텍의 3대0 승리입니다. 저거 이렇게 보는데 단수를 못 봐서 진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진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뒷목 잡을 뻔했는데 속상한 마음, 울분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어느 순간 이제 제 뱃속에 아기가 그날 대국이 지고 평정을 잃고서 아이가 생기신 거군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그 즈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좋은데요? 네. 이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